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시작하겠습니다. 2.1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자,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수를 도입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함수가 일변수 함수가 아니라 변수가 2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x 더하기 6y 이것처럼 이렇게 변수가 2개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변수가 이렇게 3개 있어서 2x 더하기 y 더하기 g xy g 이렇게 변수가 3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2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다변수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변수 함수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3개 이상만 돼도 이제 우리가 평면에 나타내기가 힘들어서 이번 장에서는 주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이변수 함수에서 내용을 다루지만 변수가 3개 이상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 R2, 이건 R 곱하기 R, 이 평면에 놓인 영역을 R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R은 평면에 놓인 부분집합인데, 이제 X가 A보다는 크고, A1보다는 크고, B1보다는 작고, Y가 A2보다는 크고, B2보다는 작고, 영역을 이렇게 R로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A1, 여기가 B1, 여기가 A2, 여기가 B2면 이 구간이 이제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에 정의가 된 이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잘 보게 하려면 일변수에서처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f의 그래프는 우리가 z는 fxy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f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고, 또 실수 어떤 c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이 c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 자, 이 정의역에 있는 점인데 함수값이 c인 거, 이것을 모아놓은 거, 이것을 c에 대한 f의 등위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에서 한번 보면 보기에서 만약에 fxy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게 있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제 등위곡선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f에 대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z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해당되는 이 방정식에 해당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왼쪽의 그림과 같은 게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함수값이 c인 거, 함수값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등위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등위 곡선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의 그래프는 방정식 z는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 성립하는 점들을 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모양이 말한장 같은 모양 형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등위 곡선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서 가령 이제 이쪽은 양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고, 이쪽도 양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고, 이쪽에 나오는 것은 그 음의 함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이제 등위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처럼 이렇게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보거나 등위 곡선으로서 이 함수의 함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정의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P점이 X0, Y0 이게 영역 아래 놓여 있는 점일 때, 이런 점일 때, 그 다음에 어떤 실수, L이 어떤 실수일 때 우리가 리미트, 그래서 임의의 점, 여기 XY점이 X0, Y0으로 다가갈 때 이 함수 값이 L로 이렇게 다가간다. 이것을 우리가 읽기로는 점 X0, Y0에서 F의 극한은 L이다 라고 읽는데, 이것의 뜻은 이 점이 X0, Y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 x, y 이 함수값이 L에 이제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제 그 점 x0, y0에서 f의 극한은 L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완전히 그 일변수에서의 극한의 정의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일변수에서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정의인데,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을 해서 극한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한 앞에 것은 직관적인 정의고, 정확한 정의는 엡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임의의 엡실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점, 영역 아래 속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자, XY에서 X0, Y0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이것이면 F, XY, 여기서 L까지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0, y0이고 이제 여기가 L 있으면 우리가 모든 입실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엡실론이 뭐 좀 클 때는 뭐 너무 쉬운 거고, 엡실론이 아무리 작아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 플러스 입실론이고 여기는 L 마이너스 입실론인데,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 X0, Y0에서 반지름이 델타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뺀 이 부분의 함수값이 다 이 영역 안에 놓여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엡실론이니까 엡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저런 델타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게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경우에 가령 이런 상수함수인 경우,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x, y가 어떤 임의의 점 x0, y0에 대해서 이 상수함수 k, 이거는 그냥 k가 되죠. 극한이 k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fxy가 x인 경우, 또 gxy가 y인 경우, 이것도 극한이 존재하죠. 이것도 임의의 점에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이제 xy가 x0, y0인 경우에 이거는 x0으로 극한이 존재하고, 리미트 xy가 x0, y로 갈 때 y인 경우는 y0으로 이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해서 아주 함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앞에 1변수에서 봤는데, 이제 다변수에서도 똑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f가 영역 아래에서 정의가 된 이 함수이고, g가 영역 아래에서 정의가 된 함수일 때, 리미트 xy가 x0, y0으로 접근할 때 fxy, 자, x0, y0에서 f의 극한이 L, 이거 리미트, 자, x0, y0에서 g의 극한이 S, 이거이면,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첫 번째, 리미트, 자, x0, y0에서 fxy 더하기 gxy, 이 극한은 L 더하기 S로 이게 성립하죠. 또 fxy 빼기 gxy는 L 빼기 S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복고동순. 이거는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번, 리미트, 자, x0, y0에서 fxy 곱하기 gxy, 이것도 극한이 L 곱하기 S가 된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누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기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하려면 이 S가 0이 아닐 때, 리미트 xy점이 x0, y0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gxy분의 fxy, 이것도 극한이 존재해서 이거는 S분의 L로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수, 상수 k에 대하여 리미트 이제 xy가 x0, y0으로 접근할 때 fxy의 k배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은 l의 k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가 성립한다. 이게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자, 이런 기본적인 성질과 우리가 앞에서 상수함수와 그 다음에 x, y 이 기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다변수 함수가 다항식 형태일 때 또는 유리식 형태일 때는 그 극한을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리미트 x, y가 1, 2점으로 갈 때 이게 2 더하기 y 더하기 x의 제곱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2는 상수 극한이 2가 되고 y는 우리가 여기서 y가 2로 접근하니까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x가 1로 접근하니까 1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값이 5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미트 x, y가 1, 2일 때 1, 2로 접근할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것도 x, y가 1로 접근할 때 x의 제곱은 x가 1로 접근하니까 1의 제곱이 되고 y가 2로 접근하니까 y는 2가 되고 x의 제곱은 이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5분의 3이 이 값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로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y 이게 x하고 y가 00이면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x, y가 00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x, y가 0일 때는 함수값이 0인 거 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fxy가 아주 잘 정의가 됩니다. 자, 이 함수에서 그 원점 00에서 f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00이 바로 이 점인데 우리가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이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접근할 때 이제 y 값은 0으로 고정이 됐으니까 x축으로 따라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것의 값을 따지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 값을 위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x는 0으로 접근할 때 x가 0에 도달하는 건 아니니까 fx0은 위의 식에서 위식이 적용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y가 0 값이니까 이 함수 값이 이게 0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은 0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y는 x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경우는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x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x가 0은 도달을 안 하는 거니까 fxx는 위의 식에서 위쪽 식인데,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리고 이거는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2분의 1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식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x축을 따라서 이 파란색 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 극한이 0이 되고, 이 빨간색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극한이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서로 두 값이 다르니까 이제 이 00에서 f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극한이 존재한다면 위에 계산한 두 값이 같아야 되는데, 두 값이 다르니까 x, y가 00으로 접근할 때 f의 극한, 유일한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다변수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그 연속도 일변수 함수의 연속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우리가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x0, y0이 이 영역에 놓여 있는 점일 때, 자, f가 이 점 x0, y0에서 연속이다. 이 정의는 리미트 x, y가 x0, y0에서 fxy, 이게 f x0, y0, 여기서 이 함수값, 이 극한 x0, y0에서의 f의 극한이 이 x0, y0에서 이 함수값일 때, 우리가 이 f는 이 점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일변수 함수의 그 연속의 정의하고 완전히 같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보기에서 우리 함수 x, y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x, y, 이거는 자 x, y가 00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가 되고, x, y가 00일 때, 원점일 때는 0으로 접근할 때, 앞에서 원점에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위에 연속의 정의가 안 되죠. 극한이 존재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f는 00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변수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 g가 있을 때, 그럴 때 자 x0, y0 이 점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면 이게 fx0, y0,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f와 g가 x0, y0에서 연속이면, 첫 번째 f 더하기 g도 x0, y0에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f 빼기 g도 x0, y0에서 연속입니다. 나번에 f 곱하기 g 이 함수도 x0, y0에서 연속입니다. 다번에 이제 g, x0, y0이 0이 아닌 경우 네, g분의 f 이것도 x0, y0에서 연속입니다. 나번에 상수 k에 대하여 f에다가 k를 곱한 거 이것도 x0, y0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성함수의 연속성도 일변수처럼 뭐 똑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실수구간이다. 그 영역 아래서 만약에 실수구간 i로 가는 어떤 다변수 함수 f가 있고 이제 실수구간 i에서 이제 g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합성함수 h는 f와 같이 이런 합성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 자 f가 x0, y0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g가 fx0, y0 이 점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합성함수 h는 x0, y0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R 영역 있고 구간 I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영역이 어떤 실수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게 F고 여기가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X0, Y0 있는데 F가 이 점에서 연속이고 이 F에 의해서 이 점이 갔을 때 이제 G가 이 F, X0, Y0 점에서 연속이면 이 합성함수는 X0, Y0에서 연속임을 우리가 이건 뭐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나타낼 때 다변수 함수가 일반적입니다. 일변수 함수보다는 다변수 함수가 일반적인 경우고 그래서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보는데 이제 간단한 형태인 그 이변수에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n차원에서 똑같이 적용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우리 이변수에서만 이렇게 보면은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변수 함수는 이제 그래프로서 우리가 실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등위곡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와 등위곡선으로 3차원만 돼도 이제 이게 좀 힘들어지죠. 직접 그래프를 볼 수도 없고 등위곡선도 등위곡면이 돼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2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 xy가 x0, y로 접근할 때 fxy가 l로 접근한다는 거 함수의 극한도 일변수 함수의 극한과 완전히 같고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확하게 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수함수와 x, y 이런 아주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에 대해서 이제 극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주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배 한 것도 극한이 이렇게 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다.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도 정의가 일변수 함수랑 완전히 같고, 그러면 앞에서 이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이 이 함수의 연속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합성함수도 연속함수가 됨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